일단 그 제가 진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뭐지 저거? 최진영 오늘 온다고 했냐? 얘기를 하고 얘기했다고? 미안하다. 내가 못 들었구나. 이거 가져가. 자, 오늘 목표는 근데 그래서 진도를 못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안 왔지만 서모 양께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분께 받은 진도가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다 학교에서 뭐 나갈지 알려주신 거야? 내가 들은 게 되게 많아요. 잠깐 지금 자네가 프린트로 준 두 지문 화법 2, 화법 3 그리고 장문 3, 4, 장문 7, 통합 4, 6, 8, 12, 13 맞아요. 이게 다 나간 거야 근데? 미치 얼마나 빨리 나간 거야? 그래? 나는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나간 거구나 거의 다. 엄청 많이 나갔네. 서둘러서 일단 수특 지문부터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이거 내 건가? 내 거 해야지. 첫 페이지 펴보시면 되겠어요. 지문에서 나와 있는 저번에 이제 중간고사 나온 거 보니까 소특 지문과 서술형은 거의 다 이제 교과 지문으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서술형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서술형 훈련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 위주로 하고 그때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특이니까 서술형 훈련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특 지문들 이제 뭐 내신가 봤더니만 말 그대로 정석대로 실제로 나오는 모의고사처럼 화법의 특성이라든지 말하기 기법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문제였어요. 지문 나오고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다 이거더라고. 그래서 쫙 표현법이 써 있어서 위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고르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화법 지문에서 해야 되는 거는 글의 내용은 당연히 이해가 기본이고 두 번째 여기 사용된 표현법들 정리하시면 이번 시험 푸는데 큰 지장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표현법들을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왜 하기 싫지? 재밌겠다. 첫 페이지 띄셨죠? 요거 목간이에요. 구구단이요. 이미 학교에서 다 나갔죠. 이거는 그러면 우리 내용대로 보는데 표현법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다 나갔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 글을 여러분들이 아니다. 글 따로 읽을 시간 안 줄 테니까 같이 제가 보라는데 보시면서 체크할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빠르게 읽을 테니까 이 부분에 무슨 표현법들이 따로 해놔야 됩니다라는 걸 기록해 둬서 뒤에 있는 문제 그냥 바로 맞추는 걸로 갈게요. 자, 해볼게요. 힘들어. 안녕하세요. 우리 선조 삶에 대해 알려드리는 역사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의 내용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요. 질문이죠. 근데 이번에도 나왔지만 질문의 효과가 뭔지 정확히 매칭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 뭐를 하고 있다라고 써 있는데 이것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질문을 통해 지난 강연 주제 언급했으니까 기억 환기예요. 청중 기억 환기가 질문의 의도입니다. 질문인 건 다 알고요. 그 의도 기억 환기고요. 자, 이건 어때요? 공유 경험 환기는 어때요? 그것도 맞아요. 공유 경험 환기도 이번에 나왔던 중간고사 나왔던 선지였는데 당연히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자, 공유 경험은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이 감각을 공유했던 기억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문맥상 보니까 첫 번째 강의 내용 기억나요? 지난 강연에서는 뭐뭐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건 강연자가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 경험도 역시 여기에 통용된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계속 갈게요. 이번 강연에서는 여러분께 선조들의 숫자 활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숫자 활용이 바로 화제죠. 됐죠? 강연 화제를 처음에 제시함으로써라고 하면 일단 맞게 됩니다. 화제라고 거기 써주시면 돼요. 자, 알고 보면 우리 조상들도 꽤 오래전부터 숫자를 활용하였습니다. 넘어가고요. 자료 제시. 화면 보시죠. 화면에 제시된 건 2011년 충남 부여 쌍문에서 발견된 목간입니다.
이 자료는 그러면 시각 자료인 거 확인되실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목가는 그 한자 뜻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글을 적은 나무 조각을 말합니다. 자, 개념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개념이야? 구구단의 개념 그딴 거 아닙니다. 목간의 개념입니다. 목간의 개념. 그러면 어, 용어 개념을 먼저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교과서 중간고사 때긴 하지만 뭘 고려했는가를 좀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 고려한 것 같아요? 일단 청중에 뭐 고려해서 개념을 설명했다밖에 없어요. 배경지식이요, 배경지식. 배경지식 고려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 됐습니다. 거기 앉는 분들은 꼭 그 길을 막더라고, 이저라고. 그 무슨 심리인 거야? 내 허락 없이 못 지나간다, 뭐 그런 거야? 아니, 난 거기 책상 뺐으면 좋겠어. 거기가 인기가 제일 많아. 항상 여기는 안 차도 거기는 항상 차. 여기는 이해가 돼. 나랑 가까이 있기 싫은 건 나도 동의하니까. 거기는 왜 좋아하는 거야?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빨리 도망가고 싶어서. 아, 제일 멀어서? 새끼가지. 배경지식 고려해서 개념 풀이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계속 갈게요. 아휴. 자, 쭉 나머지는 이제 안 읽을 거고요. 내용이니까 님들이 보시면 되고. 자, 밑줄 친 부분으로 보세요. 밑줄 그냥 몇 개 쳐놨어요. 이게 찾기 쉽게. 자, 과연으로 시작하는 다다다음 줄 보이시죠? 거기 읽어볼게요. 과연 나열된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역시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유도인데요. 생각 유도예요. 생각 유도. 이거는 뭐 관심 환기라고 해도 막 틀리진 않지만 학교 선생님 주신 프린트에도 써 있더라고요. 생각을 유도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좀 독특해요.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해도 역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 유도가 학교 선생님 주신 프린트고요. 나올 수 있는 선지는 능동적 태도, 의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청중들의 능동적 태도를 유도하고 있다, 유발하고 있다. 괜찮은 말이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정답은 바로 9구단입니다. 그 다음 99, 81, 89, 72, 79, 63 1단부터 외는 현재 방식과 달리인데 자, 달리 체크하시고요. 대조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현대 9구단과 대조 비교하고 있어요. 계속 읽을게요. 시작하고 있어 낯설었던 겁니다. 자, 또 다른 점은 계속 대조 비교하고 있죠. 8단 9단에 사용된 8, 9, 71을 건너뛰어 88, 64부터 시작하고 이거 이해되시죠? 내용만 이해하면 돼요. 앞에서 했던 9, 8, 72가 있었잖아요. 근데 8, 9, 70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8로 시작할 때 8, 9는 쓰지 않았다는 얘기야. 조심하셔야 되는 거. 9 곱하기 8, 72, 9, 8, 72가 앞에 있었어요. 9단 시작할 때. 그러면 9 곱하기 8이, 8 곱하기 9가 생략된 건데, 같은 식은 아닙니다. 근데 곱하기는 어차피 순서와 상관없이 계산은 순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생략된 거지. 완벽하게 동일한 식이 있으니까라고 하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같은 값을 갖는 식이 나온 건 생략했다고 하면 되고, 동일한 8 곱하기 9가 이렇게 작은 따옴표에서 이게 있어서 생략했다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조심하시면 됩니다. 값이 같아서 생략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2, 4만 남게 된대요. 자, 2, 4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자료 제시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뭔지 또 물어볼 텐데 찾고 오셨나요? 자, 자료 제시. 제가 이 화면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자료 내용이네요. 백제인들은 중복되던 구구단을 줄인 덕분에 현재보다 간결한 여기요 역삼각형 형태 구구단표. 네, 자료 뭐 고르라고 하면 역삼각형 구구단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보다 간결하다는 얘기했고 이 간결함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문장이죠. 이를 통해 실용성을 추구했던 백제인들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용성 추구한 백제인의 특징을 이 구구단을 통해 유추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장 볼게요. 백제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속 여러 기록물에서도 구구단이 활용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삼국유사에는 곰이 37일 동안 잘 버텨 사람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37일은 3과 7을 곱한 22를 뜻합니다. 자, 됐고요. 이거는 뭐 한 건가요? 기록을 인용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있는 광개토 대왕 비문도 오른쪽 페이지죠. 광개토 대왕 비문도 있는데 이구의 왕이 이구 등조, 즉 18살 이제 왕에 올랐다는 얘기인데 모두 다 인용한 겁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기록을 인용했는지 봐주시면 되는데 하나는 삼국유사고 하나는 광개토 대왕 비문이에요. 다른 두 가지 자료에서 인용했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인용 키워드만 여기다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수능 특강 자체로 수업하시는 거예요? 그 교재로? 그러면 거기 있는 문제는 학교에서 풀죠. 수능 특강 문제는 푸니까 내가 따로 안 다룰게. 변형 문제만 나랑 다룰게요. 그러면 됐고요. 자, 이제 다음 문장 보시면 3쪽의 세 번째 줄이죠. 자, 구구단 고대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수학서인 주비산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비산경은 왜 꺼냈느냐? 앞에 있는 광해토 대왕 비문하고 삼국유사하고 같냐고 하면 그 목표가 좀 달라요. 이번에 갖고 온 주비산경은요. 구구단이 가지고 있는 동양에서의 의미,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거는요. 실제로 사용된 사례, 구구단이 사용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게 광개토 대왕 능비하고 삼국유사였어요. 근데 이 주비산비는 그 사용을 증명하기 위해 꺼낸 게 아니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꺼낸 거니까 자료를 갖고 온 과거 고대 기록을 갖고 온 목표가 조금 다르구나라고 그거 하나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의미가 써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주비산경에 기록된 것처럼 9981을 의미하는 구구단의 수의 법칙에 비롯된 근원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수학적 계산의 기본이었습니다. 요게 의미예요. 수학적 계산의 기본이요. 동양에서, 고대 동양에서.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이제 동양 사상이고요. 그 다음은요. 그렇다면 왜 백제의 구구단은 요즘처럼 2단부터가 아니라 9단부터 시작한 걸까요? 라고 하면 자, 또 질문 나왔죠. 이 질문은 관심입니다. 관심 환기예요. 그 용도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동양에서 단수 가운데 가장 큰 수인 구는 무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하늘을 구천이라 표현한 것처럼요. 구의 중거 발음이 오렐 구와 같아 영원하다의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의 의미가 한 번 더 설명됩니다. 아까 구구단의 의미는 계산의 기본이고요. 백제 구구단 구로 시작한 것도 포함한 거는 구가 중요한 의미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꺼낸 거예요. 모두 다 고대 동양에서 구구단으로 알 수 있는 구구단의 의미, 구단의 의미가 써져 있습니다. 구가 중요한 숫자였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중국어 발음 때문에 이 구가 중요하다고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방금 예시로 든 백제가 9단부터 시작한 거는 백제에 한정되는 거야? 동양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야? 동양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시다. 주비산경이나 백제의 9단 시작이나 모두 다 고대 동양 구구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 겁니다. 굳이 이 9단 시작한 백제 사례를 백제에 한정시킬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중국어 발음하고 비슷한 걸 끌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에서도 통용되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됐죠? 여러분들 저를 상징하는 숫자가 뭐예요? 내 친구 이번에 데뷔했잖아. 데뷔란다. 다시 복귀했잖아. GD 말한 거야, GD. GD랑 나랑 공통점이 뭐예요? 뭐 많지만 생년이 같아요. 생년월이 같아요. 생년월까지. 일은 조금 다르지만. 88년 8월 8일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GD보다 좀 더 우월한 게 몇 개 없지만 있죠. 8로 라임을 다 맞췄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88년 8월 8일 8시에 태어났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옛날에 개그로 한번 한 적 있는데 실제로 난 기억은 없지.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김석중 오세영 우리 엄마 아빠한테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진짜로. 그래서 뭐라 그러? 번역하면 뭐 행운의 아이래요. 내가 중국 기준으로. 왜 걔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나를 중국에서 행운의 아이라고 했을까? 저기 중국어 공부한 사람 알지 않아? 야, 중국에서 행운의 숫자가 8이래. 왜?
아예 모르구나. 여러분들 이런 거 그냥 보기 사례도 나올 수 있거든요. 복이라는 한자 아세요? 복. 자, 못 쓸 것 같아요. 행복하다 할 때 복.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앞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건 알겠는데 뒤를 뭐 이런 거였는데 얼른 도망가자. 행복하대 복. 복 많이 할 때 복이 발음이 빠인데 숫자 8도 발음이 빠예요.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8이 얘들한테는 행운의 숫자랍니다. 그러니까 걔들한테는 나는 복으로 가득 찬 친구였어요. 근데 아빠가 오해했나 봐. 복이 아니라 봉을 썼어요, 이름에다가. 복을 썼으면 복수가 되는구나. 리벤지가 되는구나. 자, 무슨 말이냐? 이 발음 유사성을 쓴다는 거는 중국어 발음이라고 했으니까 방금 빠하고 똑같죠? 백제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한자권 문화인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한테 다 통용되니까 고대 동양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 얘기하고 싶었고요. 마지막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이 의인데요. 볼게요. 중국과 일본에서 발견된 구구단 목간이 한반도에서만 확인되지 않자 일부 학자들은 구구단은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국에서 일본을 직수한 걸 주장했습니다. 쌍분이 백제 목간의 발견으로 이런 주장에 대해 당당하게 반박될 수 있었습니다. 자, 됐죠? 쌍분이 백제 목간이 한반도에서 발견된 거니까 방금 위에 있는 주장을 반박했다. 너무 쉽네요. 자, 이게 그 다음 문장이 당부예요. 당부. 특이하게 강연에서 당부로 끝나는 거 웬만하면 환경 이런 얘기할 때만 있는데 이 지문은 이 글은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글인데도 당부가 특이하게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 누군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부여 쌍분이 목간에 대해 꼭 언급해 주기 바랍니다. 네, 청중에게 당부하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끝나게 되네요. 아래 정리된 건 님들이 보시고요. 자, 이거 지문만 하면 우리 너무 루즈하잖아. 문제 바로 풀게요. 페이지 14쪽으로 오세요. 변형 문제입니다. 세 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방금 지문 같이 봤으니까. 그리고 나올 거는 제가 체크해드렸거든요. 바로 골라볼게요. 시간 3분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출발. 답은 뒤에 있는데 뭐 26쪽에 있네요. 답은. 자, 마무리 하시겠어요? 참, 답 푸신 분은 나 이거 답 좀 해줄래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안 나갔죠? 방금 푸신 문제 오른쪽에 있는 4에서 5. 안녕하세요. 부속 건물 관리에 대한 협상. 안 나갔죠, 학교에서. 요거 X 하세요. 오늘 안 풀어도 되는 지문 2개 있습니다. 요거 X고요. 미리 말할게요. 그리고 페이지 18쪽에 있는 청소년 연극제 상연작품 요것도 X입니다. 다시 15쪽 오른쪽에 있는 요 지문 X 하시면 되고요. 15쪽 오른쪽에 있는 지문 X 그리고 18쪽 오른쪽 다단에 있는 지문 X 해주시면 되겠어요. 2개는 하지 마세요. 화법 2-2와 화법 3-2인데
1만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다 풀었나요? 자, 답 불러드릴게요. 채점 못하신 분 해보세요. 1번의 답 2번입니다. 아이고, 아까 시작부터 얘기했죠. 용어 의미를 설명했다. 개념 소개했다랑 똑같은 말이죠.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2번 문제 답은 5번입니다. 이거 주비상경 왜 썼는지 아까 봤죠? 구구단이 갖고 있는 동양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거지. 지금 먼저 사용됐다. 중국에서 정말 뜬금없죠. 넘어가면 되고요. 3번 답은 4번이랍니다. 청중 1과 2는 자신의 배경 지식이 없습니다. 아니, 청중 1은 어떻게 계승된지 알고 싶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알고 싶었다는 배경 지식이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생각이 해도 되지만 배경 지식은 말 그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 객관적인 데이터여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자기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지식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 나오게 되죠.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아니요. 아, 청중 3이었구나. 37인 줄 알았는데. 네, 배경 지식이요. 다만 잘못 알고 있는 배경 지식. 그래서 자기의 배경 지식을 점검하고 조정했다, 수정했다. 괜찮은 말이 됩니다. 또 질문이요? 없으면 다시 두 번째 지문으로 갑시다. 오늘 6지문 할 수 있겠죠? 부지런히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우울해하셔서 저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미세 섬유인데 미세 섬유가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 미세 섬유 플라스틱. 4쪽 볼게요. 자, 또 뭐 질문으로 시작하죠. 볼게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아니고요. 그 옆에요. 미세섬유 플라스틱을 들어보셨나요? 질문인데 이거는 환기인데 배경지식 환기입니다.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기억을 환기하는 거야. 공유한 경험을 환기한 건데 이번에는 공유 경험은 그런 게 아니라 지식 환기가 아니라 지식 환기인데 배경지식 환기입니다. 그래서 배경지식 환기 질문 의도 거기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것도 개념 소개 하나 하면 네, 다음 문장이 그냥 개념 소개로 시작합니다. 볼까요? 우리가 매일 입고 다니는 옷에서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말하는 것인데 됐죠? 옷에서 배출되는 것이 미세 플라스틱이고 이 정도면 충분히 개념이라 봐도 된다는 거였어요. 미세 섬유 플라스틱 개념 제시됐다고 맞는 말이 됩니다. 사실 이건 좀 애매해서 나도 좀 그냥 했는데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 개념이라고 해놨더라고. 뭐 어떻게 해? 개념이라고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것이 해양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세섬유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미세섬유 플라스틱이 결국에는 화재가 되네요. 아까 그 질문하고 비교한다면 둘 다 동시에 화재를 소개하면서 시작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질문의 의도가 좀 다르다는 거 그거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 아래 보겠습니다. 다음 문단. 지난 세계 시민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보았던 부태평양의 거대 쓰레기섬을 기억하시나요? 또 질문. 자, 이번에 의도는 뭐죠? 아까 했던 거요. 아까 지문에서 했던 거. 공유 경험 환기죠, 이게. 됐죠? 왜냐면 함께 보았더니라는 말이 너무나 명확하게 있습니다. 공유 경험이죠. 얄짤없죠. 계속 갈게요. 이 쓰레기섬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다에 흘러들어가 해류를 떠돌아다니다 모여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 다음 한반도 면적이 7배에 달한다고 하니 이것만 보더라도 플라스틱 폐기물의 이 해양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약 1,2만 톤에 달합니다. 자, 일단 구체적 수치가 있는 건 다 알 거예요. 근데 이 구체적 수치를 왜 꺼냈는가? 현황이에요, 현황. 문제 현황을 알려주는 건데 이 현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심각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자료인 건 다 아실 거예요. 수치화된 자료면 충분히 구체적인 거 맞습니다. 구체적 자료, 객관적 자료 다 좋습니다. 구체, 객관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이 수치를 밝혀서 현황의 심각성, 문제 현황 심각성 부각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그 의도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심각성. 그 다음 1분당 트럭 한 대 분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셈이지요. 이거는 비유인 거 괜찮아요? 비유를 사용해서 뭘 표현한 거야? 아까 앞에서 했던 말이요. 심각성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했다. 오케이. 트럭 분량으로 빗대 표현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비유와 구체적 수치 둘 다 심각성을 위해 사용됐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중에서 크기가 5mm 이하인 플라스틱을 일컫는 자, 요게 미세 플라스틱 개념입니다. 그래서 난
앞에 거랑 구분하셔야 돼요. 앞에 1문단에 있었던 개념은 미세 섬유 플라스틱 개념이고요. 지금 읽으신 5mm 이하인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 개념입니다. 각각 여기다 밑줄 쳐놓고 미세 섬유 플라스틱 개념이에요 하면 틀리다고. 위에 거랑 차이점 잘 보시면 되겠죠. 자, 5mm 이하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개념 됐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일컫는 미세 플라스틱은 더 잘게 쪼개져 플랑크톤을 비롯해 수많은 바다 생물의 몸을 거쳐 육상동물이나 인간의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생태계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생태계에 끼친 영향 넘어가고요. 그 다음 볼게요. 출처가 있어요. 그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그 넓은 바다를 얼마나 오염시켰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요. 세계 자연보호연맹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자, 이 출처인데 이 자료 출처는 특성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일단 공신력 있나요? 공신력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 맞나요? 구체적이에요. 이 정도면 구체적인 거 맞아요. 그러면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공신력이 있고요. 구체적이니까 신뢰성 확보까지 성립합니다. 자료 특성. 자, 그 다음 전체 플라스틱 오염물질의 30%를 미세 플라스틱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30%는 결코 작은 비중이나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30%는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조금 나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하셨냐면 예상 반론이랍니다. 자, 우리 그래도 정리하고 갑시다. 예상 반론 언급이고요. 예. 반박하는 자료를 그래서 제시해서 심각성을 역시 강조한 겁니다. 심각성을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 크게 3개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언급한 2개, 그리고 지금 보신 예상 반론 언급, 그리고 반박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예상 반론을 반박한 거야. 예상 반론 아까 위에 있었죠. 얼마나 오염시킬 수 있겠냐 그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한 예상 반론 반박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다음 문단 갈게요. 자, 근데 바다에서 검출되는 미세 플라스틱 중 35%가량은 자, 유치하지만 내가 어느 학교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여러분들 선배들은 이거 한 거 아시죠? 올해 내신으로 계산하는 거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해양 쓰레기가 100이면 미세 섬유 플라스틱은 몇이야? 보기 있었는데 대략 몇 점 나와? 그러면 틀려 이 새끼야. 전체 해양 쓰레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몇 %예요? 30%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 중에 미세 섬유 플라스틱은 몇 %래요? 35%요. 이거예요. 이거 곱하기를 2번 하네. 이 값을 골라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X값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0.3 때리고 답 고르지 말고 0.3 한 번 더 하라고. 아이, 뭔 소리야. 쓰레기, 그 중에 미세 플라스틱 비율, 그 중에 미세 섬유 플라스틱 비율, 이 값이 나와야 돼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미세 플라스틱과 미세 섬유 플라스틱을 구분하는 거가 많이 이제 낚여요. 여러분들 작년 선배들이, 작년이 아니라 올해 1학기 때 선배들이 했던 겁니다. 자, 됐죠? 그 다음은 이제 뭐 미세 섬유 플라스틱 뭐 나오는지 보는데, 자, 볼게요. 자, 우리 매일 있는 합성 섬유에서 배출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질문이죠? 이 질문은 또 뭔 의도냐면, 이번엔 또 그겁니다. 지식 환기예요. 지식 환기. 그 다음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나일론 등 같은 합성 섬유는 우리가 입는 의류 소재의 64%를 차지합니다. 빨리 갈게. 이러한 소재로 된 의류는 세탁할 때마다 조금씩 마모되어 미세섬유 플라스틱을 배출하는데, 자, 언제? 세탁할 때마다입니다. 자, 역시 니들 선배들이 풀었던 건데 뭐뭐 할 때를 따르게 했어요. 뭐였지? 기억도 안 난다. 하여튼 세탁할 때가 아니라 따를 때 발생한다는 선지가 있었는데 당연히 틀린 선지입니다. 세탁할 때는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뭐 또 내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배출되어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흘러들어오는 미세섬유 플라스틱의 양이 매년 수백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나온 거 매년 수백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 어때요? 수치가 아까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죠? 그래서 자료 출처도 없죠. 앞에 있는 해양 보고서랑 다릅니다. 이번에는 출처도 없고요. 수치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거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목적 그 다음에 나오네요. 예, 노력 촉구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줄. 그렇다면 미세 섬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합성 섬유를 덜 사용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 뭐예요? 지가 묻고 이번에는 이 청중한테 질문이 아니야. 자기가 바로 대답해버려요. 앞에 있는 질문과 다릅니다. 이건 청중한테 한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자문자답입니다. 네 글자 써놓으시면 되겠죠? 자문자답. 오른쪽 페이지에 쓰든 뭐 왼쪽 페이지에 쓰든 편할 때 쓰세요. 아, 자문자답이라고 안 하시고 선지 보니까 묻고 답하는 방식이라고 하시더라고. 같은 말이야. 그 다음 우선 합성섬유를 덜 사용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노력이고요. 해야지 그래도. 자,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섬유는 값싸고 편리해서 의류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세탁 과정에서 많은 미세섬유 플라스틱을 배출합니다. 여러분들, 저 막대한 탄소 배출은 이 글하고 사실 상관없는 내용이죠. 괜찮을까요? 다시, 이 지문은 미세섬유 플라스틱이 분명한 화제입니다. 아까 막대한 탄소 배출은 사실 빼도 되는 내용이에요. 됐을까요? 주제의 통일성을 해친다? 괜찮은 말이 됩니다.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반면 면과 같은 천연섬유는 생분해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배출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천연섬유로 된 옷만 입을 수는 없지만 옷을 구입할 때 옷이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플라스틱 성분이 덜 포함된 옷을 소비하는 노력을 합시다. 실천 방법 제시했죠? 문장 그 학교 프린트 보니까 청유형이라고 써주셨더라고요. 네, 뭐 근데 우리 뭐 이런 거 안 해도 다 알잖아, 청유형인 거. 그러면 지금 나온 게 천연섬유잖아요. 뭐에 대한이에요? 합성섬유에 대한인 거 괜찮죠? 그러면 이 지문에서 천연섬유가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하면 괜찮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탁할 때 주의 기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뭐 하는지 볼까요? 세탁기에 미세섬유 플라스틱을 걸러주는 필터 부착이 있고요. 세탁 과정에서 하수구로 배출되는 미세섬유 플라스틱의 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옷을 지나치게 자주 세탁하는 것도 자제하는 게 좋겠지요. 됐죠?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볼 게 있나? 자, 근데 그 다음 볼게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무분별한 의류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요즘에는 낡거나 못 입게 되어 옷을 버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충분히 입을만 옷인데도 유행이 지났거나 실증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옷을 버리고 새로 사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죠. 자, 유행하는 패션 아이템만을 쫓아 단기간에 많은 옷을 소비하는 이른바 패스트 패션 개념이 점점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세섬유 플라스틱 줄이려면 이처럼 과도한 의류 소비부터 자제합시다. 또 청유고요.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할 건 뭐냐면 사회적 분위기 언급이에요. 사회적 분위기. 뭐 학교 선생님은 뭐 청중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라고 뭐 써주신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좀 그렇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적 현상, 사회적 분위기를 언급했다가 하는 것도 좋은 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라는 거 체크해 주시죠. 아까 거기요. 실증 나면서 이제 그 패스트 패션 현상,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은 속담이 있는데요. 뭐 이거 그냥 보시면 되고요. 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러 갑시다. 바로 페이지 17쪽입니다. 세 문제예요. 1, 2, 3 풀어봅시다. 요거하고 하나만 더 하고 시작. 왜?
이번 문제 틀릴걸? 다 했어? 다 했어. 자, 마무리들 해봅시다. 아까처럼 안 쉽지 않습니까? 물론 1번은 쉬웠어요. 1번의 답 3번 무난히 나올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한 건 아닙니다. 물론 공유 경험 얘기를 한 건 있지만 그거 자체가 뭔가 이 문단에 있었던 그때 교내 방송을 같이 봤죠 했던 함께 봤죠라는 그 경험 얘기는 있지만 그게 바탕으로 돼서 해결 방안 실천 필요성은 아닙니다. 실천 필요성은 제가 지금 안 읽은 마지막 문단에 있는데 그냥 동참 촉구만 있어요. 자신의 경험이 따로 연설자의 경험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X고요. 자, 2번 문제. 선지들의 각각 있는 함정들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선지 1번의 함정은 인간에게 해결되지 않지만이란 말이 이상해요. 1번 X. 선지 2번. 제작하는 과정에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탁할 때 나온답니다. 약간 2번 X. 자, 3번. 자, 3번도 매력적인데요. 안 돼요. 패스트 패션의 원인이 값싼 합성 섬유가 아닙니다. 그냥 많이 소비하는 우리의 생활, 사회적 분위기인 거지. 합성 섬유, 저렴한 합성 섬유 때문에 우리가 패스트 패션 문화가 도래했다는 거는 너무 많은 사이가 건너뛰어진 그 논리의 비약이에요. 논리가 너무 건너뛰었어요. 사이에 뭔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3번도 X. 4번은 공정 개선과 천연섬유 비중은 이 지문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공정 과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4번도 반영되지 않았고요. 답은 5번이네요. 조금만 세탁해라 라는 얘기하고 합성섬유를 안 입자가 아니라 덜 입자. 예, 그대로 써져 있죠. 5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좀 특이한데 수특이 이제 변형한 거거든요. 쓴 표현을 써야 된대요. 근데 앞에 쓴 표현이, 기억에 쓴 표현이 날개 고칠 덩어리 같은 독특한 표현은 작은 다음표로 되어 있었죠. 이걸 써먹으라는 건데 다들 조금씩 써먹었어요. 다만 내용이 좀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개성 살려야 되는 옷을 입어야 된다. 뭐한 짓이야? 주제랑 너무 벗어났죠? 화제랑 관련이 없습니다. 1번 X. 선지 2번. 예, 2번은 뭐 걸릴 게 없네요. 답 2번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다 잘 썼고요. 이 글의 주제, 미세섬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 예, 맞아요. 2번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지 3번은 100% 천연섬유 못 입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했으니까 윗글의 내용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3번 X, 100% 천연섬유 힘들다고 했어요. 선지 4번은 자, 정리를 용이하기 위해서라도 갑자기 또 벗어나네요. 화제에서. 미세섬유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4번 정리 용의는 잘못 들어갔고요. 선지5번은 자, 버려지는 옷들도 가치가 있다. 아니 물론 옷을 조금 덜 버리고 계속 입자라는 거는 이 글의 화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말해버리면 주제가 바뀌어버려요. 버려지는 옷들의 가치가 있다를 정말로 이 글이 하고자 하는 얘기면 그건 아닙니다. 화제와 관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5번은 역시 고를 수가 없겠습니다. 2번밖에 없네요. 자, 다시 한 질문만 더 합시다. 와, 재밌겠다. 자, 합박 끝났고요. 장문이에요, 장문. 장문은
말하기 기법이 아닙니다. 글쓰기 기법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당연히 깔리는 선지의 용어도 좀 바뀌게 됩니다. 팬데믹이요. 근데 이 팬데믹 뭔지 알지? 그 코로나 유행 알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야. 아 힘들어. 일단 네모칸은 요청이잖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건데,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작은 다음표에 팬데믹 아포칼립스 소설에 대해 글을 써주세요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팬데믹 아포칼립스 소설을 써주세요라고 한 적 없다잉. 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중심 화제라고 잡아도 돼요. 팬데믹 아포칼립스 소설 자체가 화제가 되는 거야. 소설을 써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화제에 대한 글이에요. 그런데 무슨 글인지 읽어보니까 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글에는 팬데믹 아포칼립스 소설의 정의, 자, 이 정의, 그 다음에 팬데믹 아포칼립스 소설이 주목받는 이유, 주목받는 이유 두 번째 거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팬데믹 아포칼립스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 이게 세 번째 조건이요. 됐죠? 이게 어디에 반영되는지 매칭하는 거야, 이 지문은. 계속 갈게요. 거기에 덧붙여 팬데믹 아포칼립스 소설에 대한 우려점도 있고요. 그 다음 팬데믹 아포칼립스 소설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의미, 자, 사회에 던져주는 의미, 이게 다섯 번째 조건입니다. 자, 됐죠? 근데 이 다섯 가지 조건인데 여기에 이것들을 어떻게 되냐면 관점과 주장이 분명히 담기게 달랍니다. 자, 근데 관점과 주장이 분명히 담기라고 했으니까 이 글은 뭐가 아니라는 거야. 설명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필자의 관점과 주장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주장하는 글로 봐야 되는가 하면 근데 그건 아니에요. 주장하는 글은 자기가 생각한 변화를 의도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던지는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논설문이 아니라 화제가 어떤 대상이 존재해요. 특정 대상인 소설이 존재합니다. 아포칼립스 그 팬데믹 아포칼립스 소설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되고 주장이 있어야 되는 글은 비평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글은 우리가 비평문이라고 처리가 돼요. 핵심 정리 미리 보시면 그래서 잠깐 이거는 핵심 정리 잠깐만 봐봐요. 오른쪽 아래 페이지에 보시면 갈래 비평문 그 아래 성격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동시에 담겨 있어요. 정보도 전달하고요. 동시에 주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 키워드는 좀 봐주세요. 비평문에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에요. 객관적 정보 전달도 하면서 동시에 나의 입장도 밝혀야 돼요. 주장과 관점이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적 정보 전달이 동시에 혼재하는 독특한 형태의 글입니다. 네, 나머지는 님들이 읽으시면 되고요. 아 참, 온 김에 핵심 정리 맨 마지막 줄 보세요. 핵심 정리 맨 마지막 줄. 전체 주제를 고려할 때 통일성에서 벗어난 문장이 있음. 예, 이거 대놓고 그냥 공식적으로 까는 용으로 이제 깔려 있는 게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 들었다면 학교 선생님이 당연히 해주셨을 겁니다. 안 했을 리가 없죠.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맨 마지막 문장이요. 미리 보세요. 맨 마지막 문장. 그리고 인간의 힘을 과시하는 우리의 생각도 반성해보면 좋겠다. 응? 이 글은요, 아포칼립스 소설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가를 따지는 건데 앞부분 내용 이따 보겠지만 긍정적 메시지로 이 사람이 이제 글 포인트를 잡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인간의 힘을 과시해온 우리, 갑자기 부정적인 거, 갑자기 다른 주제로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일성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된다는 얘기가 바로 방금 있었던 맨 마지막 줄, 특성 부분의 맨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근데 글 내용 봅시다. 재밌겠다. 볼까요? 아, 날 보지 말고 글 봐봐. 이런 건 막 띄워놓고 하면 재밌는데. 빨리 하고 빨리 이거 진도 빨리 빼고 복합적으로 문제 계속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것도 열심히 풀자고요. 일단 진도 한번 보자고. 가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위에 체크한 조건 5가지 있었죠. 매칭할 건데요. 맨 처음 문장 이거 뭐랑 매치인데요. 봐봐요. 세계적인 감염병의 대유행 겪으면서 이게 뭐야? 주목 이유요. 이게 주목 이유예요. 연결하시면 돼요. 아니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주목 이유라고. 됐죠? 그래서 코로나 유행이 바로 이 소설이 사람들이 주목한 이유가 됩니다. 네. 계속 읽을게요. 아 힘들어. 팬데믹 아포칼립스 장르물이 주목받고 있다. 대놓고 써있죠. 그 다음 아우 힘들어.
개념 나오는데요. 볼게요. 팬데믹 아포칼립스는 감염병의 세계적인 대흉을 뜻하는 팬데믹과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가 합쳐진 말로 팬데믹 아포칼립스 장르물이란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종말의 위기에 처한 세계를 소재로 한 여러 장르 작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요구한 것 중에 뭐에 해당하죠? 정의요. 정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선배들을 낚은 낚시 포인트가 어디였을까요? 팬데믹과 아포칼립스 정의도 같이 있거든요. 저기다가 아포칼립스 소설 정의라고 하면 틀려요. 다시. 팬데믹은 세상의 종말 뜻 이렇게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게 팬데믹의 정의고요. 세계 종말 뜻한은 아포칼립스. 이거는 아포칼립스의 정의예요. 정의다가 밑줄 쳐놓고 편집장의 요청에 맞춰서 개념을 소개하겠다 하면 틀려요. 편집장의 요청은 팬데믹 아포칼립스 소설의 정의입니다. 됐죠? 팬데믹이나 아포칼립스의 정의를 요청한 적이 없으니까 저 개념 3개 소개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소설 개념만 요청에 부응하는 거로 매칭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함정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아유 힘들어. 재밌겠다. 팬데믹 아포칼립스의 장르물에는 소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 여러 장르가 망라되는데 그중 특히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소설이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어떤 통계에 따르면 야 이거 너무 대놓고 이제 함정을 파놓으니까 좀 그러네. 아시죠? 뭔 얘기할지 구체적이지 않네요. 뭐가 출처나 수치가 전혀 구체적이지 않아요. 당연히 신뢰성이 없습니다. 너무 그냥 이거 출제한 수능 특강 자체가 그냥 노린 거죠. 그 다음 어디 갔어? 자, 그 다음 세인트 에밀리구나. 나도 요즘 소설을 안 읽으니까 뭔지 모르겠다.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의 스테이션 11과 같이 자 이거 나왔어요. 아까 요구 중에 뭐랑 매칭돼요? 아까 네 번째였나 세 번째 있었죠? 아포칼립스 소설의 대표적 작품이요. 그게 이거예요. 됐죠? 벌써 요청 3개 다 처리됐습니다. 기본적인 거. 여기 스테이션 11이 바로 대표 작품이요. 자, 그러면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 밑줄 쳐놓고 요구에 부응했다가 요구를 들어줬다라고 하면 맞아요? 요구 다시 봐요. 대표 작품이라고 써 있어요. 약간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스테이션 11이 바로 요구에 해당 사항이에요. 정확히 매칭하시면 되겠죠. 요구사항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소설가를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션 11 하시면 되고 사람 이름 존 맨델에 낚이지 마세요. 그거 하나. 다음 자, 그와 같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소설은 물론이고 젊은 작가들의 신작도 서점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뭐 된 것 같고요. 자, 이처럼 감염병과 세상 종말을 다룬 소설에 사람들이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작품들이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 대처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아까 요청 중에 이 소설이 주목받는 이유 있잖아요. 자, 처음에 감염병 대유행도 맞고요. 지금 이 부분이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도 역시 아까 요청한 것 중에 주목받는 이유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주목받는 이유는 맨 처음과 이 마지막 1문단에서 처음과 끝을 장식하게 됩니다. 되돌아볼 수 있다. 이게 요청 중에 거기 주목받는 이유요. 그거 두 번째 거였죠. 자, 다음 그 다음 이들 작품은 대개 무서운 감염병이 광범위하게 퍼져 인간의 절체형의 위기에 놓인 상황을 배경으로 삼는다.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으로 인해 인간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심에 휩싸이게 된다. 뭐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러나 이들 작품 하나같이 감염병과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 뭐 할 얘기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일단 갈게.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 죽음에 이르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신이 병을 옮기는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절망하면서 결국 강한 의지와 용기로 인간의 실존 가치를 증명하는 가는 것이다. 계속 갈게요.
그런데 이 작품 속에서 감염병과 싸우는 인물들은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자,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감염병 앞에서 이들은 개인으로서 한없이 무력하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감염병과 용감하게 맞선다. 자, 물론 이러한 작품 속에는 자기만 살기 위해 공동체 배신한 인물도 있고 소수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모렴치한 권력자가 등장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다. 지금 이거는 이 이문단 자체는 팬데믹 소설의 내용인데 내가 지금 머뭇머뭇하는 게 나 왜 요청사항에 이게 있다고 생각했지? 여러분 제가 착각했어. 내가 준비한 게 말 안 했을까 봐 그냥 넘어갈 텐데 지금 아포칼립스 소설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아까 요청 중에 소설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이 문단은 아포칼립스 소설의 내용이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단이네요. 왜 착각했지 내가? 이것들을 보면서 나는 팬데믹 기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켰던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떠올랐다. 자, 그럼 이건 뭐죠? 아까 소설에 있었던 모습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뭐 포기하지 않고 뭐 개인으로서 무력하지만 뭐 힘을 합쳐서 뭐 이 위기의 시련을 겪어낸다가 현실 이 글 쓴 사람이 겪은 경험과 연결시킨 거 괜찮을까요? 즉 소설 속의 내용이 현실과 내용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이 문장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떠올랐다. 예, 소설과 현실을 이어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그 뒤에는 계속 나와 있습니다. 방역 최선수에서 땀 흘렸던 의료보건 인력,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마스크를 쓰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이들의 성실한 땀방울이 었다면 이 큰 어려움을 어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이거는 질문이 아니죠. 서리법입니다. 질문 아니야. 방금 읽은 거. 그 다음 자, 물론 팬데믹 아쿠아 소설을 자주 접하다 보면 감염병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으로 인해 미래에 대해 절망감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자, 요거 요청 다시 나왔네요. 힘들어. 우려요, 우려. 팬데믹 소설에 대한 우려가 네 번째로 요청한 건데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여기요, 이러한 작품의 대부분은 인간이 결국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자, 마지막 요청사항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써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었네요. 근데 어떤 메시지를 썼어요? 긍정적인 메시지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낼게요. 아까 먼저 봤던 맨 마지막 문장이 글의 통일성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메시지가 긍정적 메시지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문제 풉시다. 페이지 20쪽입니다. 맛있어? 마지막 건 공짜죠.
자, 1번만 더 드릴게요. 마지막까지 푸시면 되는데 안 어렵습니다. 2번만 조심하시면 돼요. 2번 혹시 헷갈리신 분은 조건 첫 번째 거 잘 보세요. 뭘 담으라고 하는지 보면 됩니다. 다 했어요? 같이 봅시다. 자, 1번이 답 5번이요. 저 미음 어떤 메시지? 예. 인간을 안심시키고자 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거지. 안심이랑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점을 반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답 5번 종식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조건 첫 번째 거 보세요. 주제의식, 소설이 담고 있는 주제의식을 관련해서 필자 관점 드러내요. 자, 근데 그래서 어떤 주제의식을 뽑아냈어요? 긍정적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뽑아냈습니다. 약간 제목에는 이 희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줘야 돼요. 선지 1, 2, 3이 바로 커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희망과 관련 없는 무슨 미래 사회 예측, 뭐 인간상들, 감염 소설 유행 현상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주제 의식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4번이네요. 5번은 갑자기 불안감이 나오니까 좀 놀랐네. 예, 4번이 그렇고요. 비유는 각각 쓰인 거 확인되실 겁니다. 4번만 보면 촛불 터널 충분히 비유적 표현이라서 해도 되겠죠. 3번은 공짜, 5번이요. 방금 말했는데 틀리면 안 되죠. 10분 뒤에 합시다.